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만할, 이것만은 알고 가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OT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가제가 뭐냐면 여기 적어져 있지만 시험 직전 잃어버린 이 시점을 올리기 위한 기적의 12시간 특강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제목에서 우리 알 수 있죠. 시험 보기 전에 딱 우리가 이것만은 정말 알고 가자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 대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어휘, 이디엄. 미디엄 안에 물론 생활영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문법까지. 알겠죠? 독해는 빠져 있어요. 왠지 알겠죠? 독해는 사실 딱 우리가 뭐 12시간 동안에 이것만 정리할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독해 뺀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먼저 그래서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대개 보면 초반에는 열심히 하거든.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뭐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 마지막에 일단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나라는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일단 모의고사 풀어봐야죠. 동영 모의고사 풀어봐야지. 그렇죠? 근데 이런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의고사 막 풀다 보면 뭔가 내가 너무 또 개념을 손 놔버렸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다시 개념을 공부하자니 두꺼운 문법책 내가 봤던 기본 개념서 보는 것도 좀 애매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뭐냐면 자꾸 보던 것은 책으로 외워지는 게 있어. 그냥 뭔 말인지 알겠죠? 사실 우리가 문제라는 거는 내가 책에서 본 내용이지만 전혀 새로운 위치, 새로운 내용이랄까, 새로운 글자체로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만화를 가지고서 그렇죠, 기본 개념의 핵심적인 것들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대신 짧게. 알겠죠? 이만화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어휘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만할의 어휘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물론 어휘가 완벽하게 정리된 사람이면 좋은데, 자, 요 시점에서 딱 어떤 시기냐면 내가 다른 걸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어휘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어휘는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어휘가 두 문제 나오잖아요. 어휘 두 문제, 이디엄 두 문제, 생활영어 두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야. 요 두 문제를 위해서, 어휘 두 문제를 위해서 내가 두꺼운, 내 책으로 따지면 두꺼운 보카리 스트림을 본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 그렇죠?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나올 만한 것들 중심으로. 또 하나는 반대로. 자, 나는 어휘를 많이 봤어. 예를 들면 내 책 보카리 스트림 한 10회독 이상 했어. 근데 사실 어쨌든 시험은 유의어로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내가 외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대개 책들이 보면 단어에 대한 유의어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저희 책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단 한국말의 뜻에 맞게 유의어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를 보여드리면 우리 책을 보시면 쭉 돼 있죠. 예를 들면 늘리다와 관련된 쭉 단어들이 정리되어 있고, 사실은 시험을 잘 보시면 유의어라는 거는 참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 어떤 단어에 대해서 여기 보면 단어에 대해서 유의어 말고 나머지 단어들이요 명확하게 뜻과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완화시키다 예를 들면 여기가 늘리다라고 해보자고. 그럼 여기 늘리다 해놓고 여기는 약간 뭐랄까 뭐 확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이해됐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일롱게이트란 말은 연장하다고요. 그렇죠? 익스텐드는 확장하다거든.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런 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렇게 구분하라고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뜻 중심으로 명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개념으로 뜻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단어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책이 얼리비에이트 완화시키다 해가지고 지금 단어들 쭉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유의어들이. 그러면 지금 2020년 지방직 국어에 보면 얼리비에이트가 나왔고 답은 릴리브가 있는데 여기 그대로 릴리브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를 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 이제 잠깐 보시면 이게 작년 2000년 국가직하고 지방직 어휘 문제예요. 알겠죠? 어휘랑 답. 오케이?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날에서 다 적중을 했고 딱 하나 노티서블 정도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아주 기본적인 어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어를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유의어를 정리한다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정리하는 건 좀 그렇잖아. 중학교까지는 정리하는 건 그렇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유의어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좀 어려운 단어들을 앞에 배치.
이해됐죠? 뒤에는 좀 쉽고 기본적인 어휘들 뭐 이런 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좀 유의어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게 적중을 했고요. 근데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번에도 여기서 다 시험에 나옵니까? 나도 몰라. 사실 작년은 뭐가 있었냐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어휘가 지금 어휘 나오는 추세들을 쭉 보면 예전처럼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만할 안에서 반드시 두 문제를 다 맞춥니다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걸 적중 이런 개념으로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만할을 좀 달달달달 외우면 그래도 내가 100% 어휘는 이제 확실해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 약속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디엄인데, 그렇죠? 자, 이디엄도 잘 보시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어떤 유형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let on, let off, let up, let down. 뭔지 알겠죠? 또는 자, run over, ask out, 뭐 carry out, pass over. 해보시면 알겠죠? 이거 쉬워 어려워? 이거는 외워도 헷갈리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만할에서는 요거 안 다뤄요. 대신 뒤에 보면 보충 부록으로, 알겠죠? 전치사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저 주요 동사별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언제 외우시는 게 좋냐면 시험 보기 한 1, 2주 전에. 지금 외워봤자 어쨌든 또 헷갈려. 알겠죠? 대신 요건 다르죠. 이런 거는 왜 get on cold feet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가 정말 막 무서우면 이렇게 얼잖아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이것도 보면 sit on the fence라는 건 펜스 위에, 이런 개념. 펜스 위에 딱 앉아 있다라는 거는 요거거든. 그럼 내가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니까 중립적 입장을 취하다 또는 뭐 결정을 내리지 않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요건 어때? 이해하면 요거는 금방 외울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 생활 영어는 수업을 12시간 동안에 12강 동안에 우리가 다루는 이디엄이랑 생활 영어는 이런 것들을 다뤄줄 거예요. 알겠죠? 이건 어쨌든 수업을 해봤자 헷갈려. 그러니까 뒤에 부록을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1, 2주 남겨놓고 외우시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이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어휘랑 이디엄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문법은 어쨌든 요거랑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들어가는 거냐면 동형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저 12데이 동안에 뭘 할 거냐면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쫙 한번 흐름대로, 저한테서 문법을 들으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어휘적인 접근, 시스템적인 접근이라는 개념을 알 거예요. 그럼 시스템적인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동사, 뭐 준동사, 그렇죠?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 뭐 이런 순서들이 있단 말이야. 요것도 그렇게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다만 이제 관계사만 따로 앞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관계사. 그다음에는 동사를 딱 정리해놨고, 그다음 준동사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알겠죠? 시스템 용법 순서대로 중요한 핵심 문법 포인트를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게. 알겠죠? 그러니까 요 책 안으로 그냥 끝나는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플러스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동사편 수업을 들었는데 여긴 좀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요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로 여러분들 문법책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알겠죠? 이론서에서 여러분들 다시 발췌해서 독해를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총 12데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맨 처음에 이 책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단어 쫙 하고 이디엄 쫙 하고 문법 쫙 하고 했더니 단어가 어렵잖아. 단어는 유의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하다가 뭐 대가리 깨진다, 힘들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예 좀 바꿨어요. 작년부터 어떻게 했냐면 데이로 바꿨어. 그래서 1데이부터 8데이까지는 이 단어만은 알고 가자, 이 수고만은 알고 가자, 이 문법만은 알고 가자. 어떤 식인지 알겠죠? 단어는 정확하면 12데이까지 계속. 이디엄은 수거는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생활영어. 문법은 1데이부터 12데이까지 이제 쭉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딱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각 데이별로요 액츄얼 테스트 만들었는데, 뭐에 대한 거를 만들었냐면 일단 문법 기본 개념 배웠으면 저도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OX로 한 문제를 만들어봤고요. 어휘랑 이디엄도 데이별로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테스트를 잘 만들어놨어. 왜 잘 만들었냐면 가끔 예를 들어서 어구먼트란 말이 있잖아요. 뭐 늘리다, 증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요 단어들이 다 있어. 근데 1대2의 커테일도 있어요. 이건 줄이다 축소하다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1대2를 외웠으면 웬만하면 1대2 안에 다 있는 것 어휘들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잖아. 사실은 1대2 막 열심히 공부해서 푸는데 단어는 뭐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알겠죠? 1대2 안에서 가급적 소화하도록.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완벽하지는 않는 게 어쨌든 이디엄을 공부했는데 이 이디엄과 같은 단어가 1대2에 꼭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뺐지만 대신 나머지 보기들은 가급적이면 1대2에 있는 단어들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단어나 이디엄을 외우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어놨어요. 됐죠? 일단 막판에 이제요. 아까 말했죠. 막판에 뒤에 부록으로 넣는 거 수업은 아니지만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어 동사들. 평소에 외워도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 전에 다시 외우라고. 이어 동사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저 어휘들 중에 가끔 보면 독해에 나온 어려운 어휘가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기출 독해 중에서 요건 좀 어려웠는데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어휘들을 또 뒤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건 부록입니다. 따로 수업을 하지는 않고. 이해되셨죠? 요렇게. 그래서 작년에 보면 물론 이제 워낙 이만할에서 웬만한 단어들이 다 어휘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좀 영어 공부 준비 좀 많이 못해서 보컬 같은 거 많이 못 보다. 그냥 이만할만 나는 나오는 어휘나 이디엄을 뭐 20번씩 봤다. 그랬더니 어휘 뭐 다 맞았다. 뭐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권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만할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휘나 이디엄은 진짜 달달달달달 외우고 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저랑 한번 같이 외워보는 거야.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딱 그 시간이지 뭐. 알겠습니까? 문법은 저랑 한번 체계적으로 쭉 정리를 하는 거고.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강좌 구성은 총 12강이고요. 알겠죠? 매주 2강씩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6주면 끝날 거고요. 한 강은 좀 깁니다. 왜냐면 단어 외우는 시간들이 좀 있어서요. 75분에서 한 80분, 어쩔 때는 70분에서 80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따로 여기는 예습할 건 없어. 알겠죠? 굳이 예습이라면 한번 단어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내가 이런 단어는 몰랐는데 정도. 알겠죠? 아니면 딱 폈는데 야,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 하는 친구들은 괜히 예습하다 우니까 나랑 같이 한번 외우고 대신 복습을 열심히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습보다는 여기는 복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자, 그다음에 워낙 이거 학생들이 요즘 너무 많이 들어와. 스파르타 클래스. 예전에는 스파르타 클래스 모집을 하면 뭐 200명, 많으면 500명 이랬는데 요즘 뭐 2,000명, 3,000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좀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알겠죠? 그래서 이만할도 스파르타 클래스를 합니다. 알겠죠? 여기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스파르타 클래스가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별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일단 10,000원 줘야 돼.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 미션을 다 하면 10,000원 돌려줘요. 솔직히 저는 뭐 10,000원 이거 뭐 하다가 뭐 학생들이 그냥 10,000원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10,000원에 목숨 많이 걸더라고. 그래서 약간 강제적으로 마지막까지 미션 임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스파르타 클래스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니고 매일 아침에 미션을 줍니다. 제가 딱 영상으로 나와서 오늘은 요거 하는 겁니다. 하면 그거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치금을 다시 다 하신 분들은 환급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스파르타 클래스 학생들만을 위한 복습 자료도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요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신 분은 일단 카카오톡에 알겠죠? 시무철 합격영어 요걸 친구 추가를 하시면 이거 항상 공지 가니까 아니면 이제 카페 들어가시면 카페 공지를 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끝. 항상 저는 항상 효율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도 정말 효율적으로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바로 1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